법정 관리를 신청한 STX 조선해양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협력사가 줄도선할 우려는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자구안이 확정되는 대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어서 사업 규모 축소와 대규모 인력 감축에 따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창원시의회가 39사단 이전 사업 조사 특위를 구성해 사업비 정산과 토양오염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앞으로 석 달 동안 조사를 벌입니다. 발표가 임박한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 밀양은 산봉우리 등 고정 장애물이, 부산 가덕도는 활주로 공역이 변수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청산과 협력사 줄도선 등 당장의 우려는 한 고비를 넘긴 셈입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TX 조선해양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7일 STX 조선이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 11일 만입니다. 법원은 STX 조선이 조선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채권단뿐 아니라 협력사와 근로자 등도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내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고 회생에 대한 의지도 매우 높고 또 어느 정도 고통 분담을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보여서 이번 결정에 따라 우려했던 당장의 협력업체 연쇄부도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대금 결제가 현금으로 이뤄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등 기존 채권은 일정 부분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은 오는 9월 9일. 회생이냐 청산이냐 자율협약 뒤 4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도 정상화에 실패한 STX조선의 운명은 9월쯤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STX 조선해양에 이어 STX 중공업과 주식회사 STX 등 옛 계열사들도 법정 관리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STX 조선해양 매출 비중이 43%에 달하는 STX 중공업과 5천억 원 규모의 선박 이행 보증을 위기에 처한 주식회사 STX에 대해 법정 관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STX 엔진은 자율협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자구안이 제출된 데 이어 대우조선해양의 자구안도 내일 확정됩니다. 하지만 알짜 사업 매각과 대규모 인력 감축에 집중돼 노사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5조 2천억 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의 추가 자구 계획이 확정됩니다. 해상 선박 건조대인 플로팅독 2개를 매각하는 등 선박 건조 설비 30%를 줄이고 인력도 2,300명을 추가로 감축해 전체 인원 10,000명 수준으로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직영 인원이 한 10,000명 수준이었어요. 매출 10조하고 영업이익 거의 1조 가까이 내고 할 때에 조직이 가장 긴장도 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위산업인 특수선사업부 자회사 전환 방안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를 자초했던 원인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 책임자 처벌을 제외하고 실제로 모든 자구 계획의 방향들이 일방적인 구성원들의 고통 분담으로 전가되는 방식은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다. 삼성중공업도 지난 1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부동산 매각과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제출해 경영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회수에 중점을 둔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 조선 산업의 기반이 이제 유실될 우려가 있는 거죠. 일자리를 또 잃게 될 노동자들의 대표 기관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노사 갈등이 아마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거제 지역 대형 조선소들이 자구안이 확정되는 대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어서 다음 주쯤 구조조정 진통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창원시의회가 39사단 이전 사업 전반을 조사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전 사업 방식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건데 창원시가 관련 자료를 얼마나 공개할지가 관건입니다. 송윤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제39사단 부대 이전 및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 39사단 이전과 개발 사업, 토양 오염 등에 대해 조사할 창원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39사단 이전 특위는 송순호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앞으로 석 달 동안 활동합니다. 특위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적절했는지 8,878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방식이 적절했냐, 이 사업 금액이 적절했냐를 따져보는 것은 창원시 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창원시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과 의혹이 증폭된 만큼 이번에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39사단과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를 포함해 정산 서류와 감정평가서 등 구체적인 자료까지 모두 공개할지가 이번 특위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핵심입니다. 창원시는 투명하게 39사 관련된 서류 전반을 공개하고요. 이것에 대한 의혹을 깨끗하게 보시시키기 바랍니다. 또 사업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권경석 전 국회의원과 박한수 국회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용역평가단이 막판까지 고심하는 부분은 고정장애물과 비행기 활주로 공간, 이 두 가지 항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신공항 입지평가 항목은 30여 가지입니다. 밀양의 경우 산봉우리와 고층 아파트 등 고정 장애물이, 부산 가덕도는 비행기 활주로의 필요 공간인 공역이 쟁점 항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1년 용역 결과에서도 이 항목이 각각 최대 감점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은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산봉우리가 애초 제기된 27개가 아닌 최대 7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감점 요인을 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스위스 취리히 공항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산봉우리 절개수를 줄이면서 국제적인 공항이 들어설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도 비행기 활주로 필요 공간인 공역의 문제를 남북 방향에서 동서 방향으로 바꾸면서 김해공항과의 충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공역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물론 설계가 된 겁니다만은 우리는 고저 차이로서 김해공항하고 공역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 ADPI는 고정장애물과 공역 등 평가 항목과 가중치를 발표 당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ADPI가 평가 항목을 놓고 막판 조율인 가운데 신공항 입지 발표가 애초 예정보다 며칠 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훈입니다. 섬진강제첩은 육질이 연하고 국물이 진해서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는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첩을 섬진강 제첩으로 속여 판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마당 뒤편에 무허가 조리시설을 갖춘 한 식당. 창고 한편에 중국산이란 글씨가 적힌 제첩 포대가 쌓여 있습니다. 섬진강 제첩만을 사용한다는 식당이지만 사실은 원산지를 속인 겁니다. 판다고 되면은 제첩이 나올 때잖아요. 나오기 전에는 조금 달렸지. 그때는 항상 하동에 춥게도 많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뭐. 경찰이 하동 지역 제첩 식당과 식품 공장 등 1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중국산 제첩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19곳을 적발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팔려나간 중국산 제첩은 모두 93톤, 9억 4천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현재 섬진강산 제첩은 30kg에 12만 원 선. 하지만 중국산은 2만 5천 원에 불과해 몇 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화학 조미료를 가미하여 국으로 끓이면은 육안과 맛으로는 제첩살과 국의 원산지를 구분하기가 어렵고 판매 마진도 높아 1960년대 섬진강 상류에 댐이 건설되면서 제첩 추출량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늘어나면서 중국산 제첩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동구는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돼도 과태료에 불과하다며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처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창원시가 마산 회원구 회성동의 지역 주택조합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역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마산 회성동이 복합행정타운이라는 목적을 갖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관련 지침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은 해당 지침은 해제 예정 지역에 대한 지침이지 이미 해제가 된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판사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법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순회 법률 강좌가 오늘 LG전자 창원공장에서 열렸습니다. 판사들이 시민들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 속 사례를 통해 법률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오늘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2019년 9월 김해 봉하마을에 들어설 노무현 기념관도 봉하사저처럼 지붕 낮은 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노무현 재단 관계자는 기념관이 약 7,900여 제곱미터에 터에 지하 1층, 지상 1층의 낮은 건물로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